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뉴욕 증시의 스페셜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뉴욕 증시 강세 시장을 맞은 지 1년이 된 날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이 애니버서리 기념일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숫자 먼저 같이 살펴볼게요. 다우지수 0.94% 내렸고요. S&P 500 지수는 0.76% 내렸고 나스닥 지수도 1.12% 하락했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전해드렸던 그 코로나 관련 소식 있잖아요. 이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숫자를 보시면은 21개 주에서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소식은 지금 미국인 성인 5명 중 1명은 백신을 지금 완전히 접종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제 과연 이 백신 접종 속도가 이제 코로나 확산을 늦추는 그렇게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이렇게 또 뭐 제3 그 재발 물결 뭐 이런 게 돌아가지고 또다시 많이 확산을 하게 될지 그 부분을 좀 눈여겨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준비한 기사는 이제 강세장 1주년을 맞아서 앞으로의 전망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 의견들을 잘 종합한 CNBC 기사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같이 함께 살펴보실게요. 제목부터 살펴보시면 After a big first year 이제 1년간의 그 좋았던 1년 후에 이제 기대해야 되는데 뭐를 기대해야 되냐면 더 작고 그리고 좀 울퉁불퉁한 그런 강세장이 나올 것을 기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매끄럽게 해석을 하면요. 이제 향후 상승은 좀 고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기사를 이제 살펴보면 One year ago Tuesday, a new bull market was born. 1년 전 화요일에 새로운 강세장이 탄생했다. 뭐로 인해서 탄생했냐면요. 전례 없는 부양책, 그리고 이제 증시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락했다가 다시 빠져나오면서 강세장이 탄생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강한 강세장이 1년 동안 나타났을 경우에 이 두 번째 연도에도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앞으로 12개월간의 이제 상승세가 고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수익률도 더 적을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2020년 3월 23일에 S&P 500 지수가 바닥을 찍고 22일 만에 3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정말 없었던 일인데요.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 증시가 30% 넘게 떨어졌던 5번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 year 2, 두 번째 연도에는 평균적으로 17%의 상승률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째 연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진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연도만큼 강한 이런 랠리가 나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보다 무려 80%나 지금 반등에 성공한 상태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엘리 인베스트의 린지 벨 수석 전략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 두 번째 연도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 인베스터 투자자들은 exciting 신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약간 이제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자,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제 본편이 나온 다음에 시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속편이라고 하거든요. 속편이 나왔을 때는 통상 그 본편만큼은 재밌기가 어렵다. 뭐 이거를 이유로 들었네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S&P 500 올해 전망치를 살펴보시면요. 이제 월가 CNBC가 설문조사한 15명 톱 전략가들의 전망은 S&P 500 지수가 4,099포인트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마감가에서 4%더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뭐를 지적하고 있냐면 2020년에 있었던 요 일이 코로나로 인한 증시 급락 그리고 반등, 블랙스완과도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시장에 자주 나타나지 않는 일이다.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요번 이 증시 회복에 있어서 이 미국 정부랑 연준의 힘이 정말 컸다는 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자주 등장하는 세븐스 리포트의 탐 에사의 창립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자, 이런 강세 시장은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건데, 사실상 미국 정부랑 연준이 만들어주는 강세 시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채와 이제 그 경제 활동을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that does change the outlook going forward. 앞으로의 이제 전망이 예전과 달리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이제 증시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이 거대한 부양책의 영향이 사라졌을 때 계속 증시가 오를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세 연도 2차 연도를 맞은 증시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What are the risks? 현재 S&P 500 지수는 내년 실적 전망 대비 그 21배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이런 이 밸류에이션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에사의 전략가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시장은 정부가 만들어준 랠리에서 조금 더 이제 경제 회복에 기반을 둔 그런 랠리로 옮겨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전환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제 물가 기대가 오르게 되면은 지금 이 높은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기술주가 계속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거는 이제 조금씩 좀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 세금 관련 정책이라고 합니다. 어제 또 얘기가 나온 게 제가 세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부자들 세금 올리고 법인세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데이빗 코스틴 골드만삭스의 이제 전략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세금 증세가 만약에 진짜로 나온다면 S&P 500 지수 실적이 9%까지 이제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는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웰스파고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제 28%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법인세가 올라가기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웰스파고의 켄 존슨 전략가는 이제 신기록 수준의 경제 성장 그리고 재정 지출에 힘입어서 좀 세금이 올라가는 게 이제 더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조금 그래도 상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강세장 1주년을 맞아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그리고 또 시장에 관심이 많이 집중됐던 게 바로 이제 파월 연준 의장과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의 이제 합동 의회 증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사를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새로운 내용이 별로 안 나와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파월 의장은 이제 그 증언에서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를 계속 강조했고요. 연준은 물가가 오를 경우에 대응할 수단이 있다. 강조하면서 올해 이제 경제가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도 있지만 인플레 상승 압력은 크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그런 입장을 사실 되풀이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은 예전에도 많이 했던 얘기죠. 경제 회복이 이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도 동반 출석을 했고요. 이제 내년 미국 경제가 전에 연설에서 했던 얘기인데 완전 고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이날 이제 좀 그래도 시장의 걱정을 키운 게 2월 뭐 신규주택 판매 18.2% 내리면서 지표 그렇게 좋지 않았고 또 국제유가가 크게 내리면서 $60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특히 유럽 지역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정말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봉쇄를 5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런 소식들 때문에 국제유가도 크게 내렸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소식 좀 더 전해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21개 주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놀랍지 않은 사실이죠. 이제 특히 백신 맞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코로나 끝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제가 전해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참 말도 많은 백신인 것 같아요. 이날 3.5% 내렸는데요. 이제 미국의 보건 당국이 임상 자료에 시간이 지난 날짜가 지난 정보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 더 살펴보시면은 이날 이제 또 그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 오픈 했을 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다 크게 내렸는데요. 뭐 캐터필러 3.44% 내리면서 다우지수 하락 이끌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6.5%,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6.8, 갭 같은 경우에도 7%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UBS가 스노우플레이크 매수를 추천하면서 목표 주가를 275달러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주가는 0.3% 내렸고요. 또 이제 좀 비트코인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CNBC가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ETF 탄생은 뭐 사실상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오늘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두 가지 멘트를 전해드리면요. 이제 브래드 맥밀란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CIO. 자, despite the vast improvements, 아주 큰 이런 향상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팬데믹의 이 웨이브가 물결이 많은 인구의 대부분을 뭐 메디컬리 그 의학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that damage will take time to heal. 이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제 백신이 잘 통제되면서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발언은 사실상 첫 번째 기사랑 뭐 거의 똑같은 발언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에드워드 존스의 크레이그 퍼페네라는 이 전략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제 증시 랠리는 경제 반등을 이제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었고 이런 기대가 이제 실제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We'll continue to see equity market gains from here. 계속해서 증시가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겠지만 자, but I don't think they will be quite as strong as we've been seeing over the past 12 months. 지난 12개월간 본 것처럼 강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 think the path will be a bit bumpier along the way. 이제 앞으로 가는 길에 그 길이 더 울퉁불퉁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증시 소식을 갖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